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75위를 차지한 탕웨이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준 미인계 셋개입니다. 중일전쟁 발발 후 난징은 일본군에 점령되고 일본의 괴뢰 정권인 왕징웨이 정부가 수립되는데 왕치아즈는 영국에 있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홍콩으로 피난을 갑니다. 광저우 출신의 링난대학 1학년생인 왕치아즈는 사모하는 선배인 광의민의 권유에 일국 연극 서클에 가입하는데 이들은 연극을 통해 홍콩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해 항일전쟁의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왕치아즈는 오빠를 일본군에 잃은 소녀로 광의민은 국부군 병사로 연극에 나오는데 왕치아즈는 광의민을 붙잡고 이 땅에 자신의 오빠와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중국을 구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연극을 관람하던 시민들은 모두 울음바다가 되어 중국을 지키자고 부르짖고 그들이 막대한 양의 헌금까지 내놓자 장막 뒤에서 그 광경을 보던 연극 부원들은 숨죽여 울고 뒤풀이에서 밝은 내일을 꿈꿉니다. 새 극단을 만들 건데 너도 들어올래? 우린 남자랑 연기해 본 적이 없어. 홍콩 대학에 피난 온 학생들끼리 함께 뭉쳐야지. 입센의 인형의 집을 공연한다면 생각해볼게. 이런 시절에 누가 부르주아 연극을 보겠어? 우린 애국적 저항 연극을 할 거야. 너도 생각해봐. 난 아직 무대 경험이 없어. 상관없어. 이건 투쟁의 일환이야. 군인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홍콩인들은 전쟁에 너무 무관심하지? 이들을 각성시키자고. 그런데 일본의 괴뢰 정부인 왕징웨이 정부의 방첩기관장인 이모청이 홍콩에 오고 현지 생활을 위해 광의민의 선배를 고용하자 광의민은 그를 암살할 절호의 기회라 여깁니다. 이모청은 한간, 즉 친일파의 대표격으로 왕치아즈와 다른 연극 부부를 밀수 사업가 막부부로 변장시켜 자신의 선배를 통해 그에게 접근시킵니다. 왕치아즈는 광의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가 매국노를 미인계로 유인해 암살하겠다고 하는데 왕치아즈는 성 경험이 전혀 없어 연습삼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서클 동료와 섹스를 해보게 됩니다. 둘 다 전혀 감정이 없어 제정신으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학생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해보지만 이렇게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왕치아즈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역시 남학생만 즐기는 분위기로 변하고 왕치아즈에게 꽤 능숙해졌다며 체위를 칭찬하는 불쾌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그녀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단 하나만의 목적을 위해 억지로 참으며 열심히 합니다. 또 전화한다면 그건 날 갖기로 결심했단 뜻이겠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은 해봤어? 지금 해볼래? 남자랑 그거 벌써 생각해놨구나. 누구랑? 해본 애는 리앙뿐이야. 장녀라. 마실래? 겠어. 둘거 많이 늘었는걸. 입 다물어. 그러나 이모청은 수많은 암살 위기를 겪어낸 정보기관 수장답게 조심스럽고 경계가 철저했고 홍콩에 적응을 못하겠다는 핑계로 상하이로 돌아가 버려 이들의 음모는 결국 허망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이때 광의민의 선배가 시리에 빠져있는 연극 부원들에게 그들의 실수를 알고 있었다면서 거래를 제안하는데 한 몫을 주면 이모청에게 접근할 방법을 마련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밀고 하면 자기는 현상금을 두둑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음흉한 눈으로 왕치아즈를 바라보는데 연극 부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홍콩 시절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3년 후 일제 치하인 상하이로 이주한 왕치아즈는 이모 집에 머물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다 국민당 요원이 되어 상하이로 잠입한 광의민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광의민을 비롯한 연극 부원들이 홍콩에서 암살을 모의할 때 홍콩에 잠입한 국민당 요원들이 이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광의민을 비롯한 연극 부원들을 국민당 요원으로 포섭한 것입니다. 죽은 광의민의 선배 시체 처리와 상하이로 잠입하는 데 도와주었다는데 광의민은 다른 연극 부원들도 모두 상하이에서 이 암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치아즈를 자신의 상관인 우 영감에게 데려가고 그들은 왕치아즈를 이용한 미인계로 이모청을 유인해 암살하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광의민의 뜻에 따라 음모에 가담한 왕치아즈는
막부인이란 신분으로 이모청의 집에 가 그의 부인과 왕징웨이 정부의 고관들의 아내들과 친분을 쌓고 이모청의 저택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이모청은 홍콩에서 잠시 썸을 탔던 막부인의 출연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왕치아즈는 일부러 존재를 자꾸 드러냈고 결국 이모청은 왕치아즈를 불러내 옷을 찢고 벨트로 때리면서 매우 거칠게 범합니다. 이 장면은 이모청이 여자를 묶어두어야 안심할 정도로 암살을 경계하며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치아즈는 이모청이 나간 후 조용히 웃습니다. 그 이후로 왕치아즈는 이모청과 미래를 즐기며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에게 몸을 맡기는데 광의민은 왕치아즈가 이모청의 신뢰를 얻었으니 어서 이모청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영감은 상부에서 일본군에게 압수된 무기를 되찾으란 명령이 내려와 아직 죽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위민은 전문 스파이도 아닌 왕치아즈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왕치아즈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외치자 우영감은 어디서 명령질이냐며 화를 내며 이모청이 자기 가족들을 몰살시켰지만 이모청을 살려둬서 얻는 이익이 있다면 기꺼이 그럴 것이라고 일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잠입시켰던 미인계 요원들이 모두 이모청에게 탄로나 처형당한 반면 왕치아즈는 신뢰를 얻고 있으니 왕치아즈에게 이모청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왕치아즈는 어떻게 사로잡냐고 반문하며 이모청이 오히려 자신을 사로잡아가고 있다고 복잡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 말을 듣던 우영감은 닥치라고 소리치곤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왜 그렇게 봐요? 너무 예뻐서 종일 당신만 생각했어. 창 비서가 뭐라고 떠드는데도 입만 번긋대는 게 보일 뿐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당신을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 기차역에서 2명을 체포했다더군. 저항군 핵심 멤버. 우리 요원을 살해하고 난도질 해놓은 놈들이었지. 난 그들을 신문해야 했어. 감옥에 가봤더니 한 놈은 벌써 죽어있더군. 머리통이 박살나 있었지. 또 한 놈은 찰창에 목을 맸는데 자세히 보니 내 군사학교 동기였어. 기가 막히더군. 난 녀석이 널 올라타는 상상을 하며 놈을 쏴버렸고 구두에 피가 튀어서 닿고 오느라 늦은 거야. 그러던 중 왕치아즈를 불러내 데이트를 즐긴 이모청이 집에 가면서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며 배달을 해달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왕치아즈와 광의민은 기밀 정보로 예상하지만 안에는 명함만이 있었습니다. 왕치아즈는 시킨 대로 봉투를 배달했는데 자신이 봉투를 배달하러 간 곳은 다름 아닌 보석상이었고 이는 왕치아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기 위해 깜짝 쇼를 한 것이었습니다. 왕치아즈는 이모청이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왔다고 판단하고 암살하자는 암호를 광의민에게 보내고 다음날 이모청과 왕치아즈가 반지를 찾으러 가는데 왕치아즈는 반지를 끼워본 다음에 도로 빼내려 합니다. 이모청이 계속 끼고 있으라고 하자 왕치아즈는 강도라도 당하면 어떡하냐는 핑계를 대지만 이모청은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미소 지으며 왕치아즈의 손을 감쌉니다. 결국 완전히 이모청에게 사로잡힌 왕치아즈는 이모청에게 어서 달아나라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재빨리 자신의 차로 뛰어들어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영감은 달아나지만 왕치아즈와 광의민을 비롯한 연극부원 동지들은 모조리 체포되는데 왕치아즈의 정체에 대해 보고받은 이모청은 왜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에 그의 부하는 이모청이 포섭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모청은 체포된 이들을 채석장에 끌고 가 모두 총살하라고 지시합니다. 광의민을 비롯한 과거 연극부원 출신 여원들은 채석장에 끌려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후 이모청은 집에 돌아가 빈 왕치아즈의 방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레베카입니다. 그럼 새끼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노출 논란과 항일운동을 하던 왕치아즈가 괴뢰정 부인 왕징웨이 정부 인사와 갖게 되는 사랑의 감정 등으로 중국 내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2번 정도 왕치아즈의 립스틱 자국이 남은 컵을 클로즈업 해주는데
이것은 당시 부잣집 여성들은 무언가 마실 때 립스틱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과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랍니다. 영화에 나오는 중국 항일 세력이 매우 서툴고 한심하며 잠입시킨 요원이 암살 대상을 사랑해 그를 도피시킨다는 내용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삭제되어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탕웨이는 이 영화로 중국에서 3년간 영화 출연이 금지되었고 홍콩 영주권을 따서 홍콩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 개봉 당시에 탕웨이의 음모 노출 및 수위 높은 배드신에만 치중한 영화 홍보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새끼에서의 배드신은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이면서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와 감정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 새끼를 애로 영화로 보면 흔한 여자 스파이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3번에 걸친 배드신이 점점 어떻게 변하고 배드신에서의 말하는 부분을 보면 이 영화가 왜 수작 혹은 명작이란 소리를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모청과 왕치아즈의 사랑을 충격적으로 보이게 하기 적나라한 연출이 이뤄졌는데 체이와 에무도 실제 정사인지 착각하게 할 정도로 격렬하고 자극적입니다. 카메라의 앵글로 가려주는 것 없이 음모까지 그대로 나오는 등 탕웨이와 양조우의 알몸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영화로 탕웨이는 중국을 대표하는 섹시 여배우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탕웨이의 겨털이 노출되는 것을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 배경인 1930년대에는 동양권에서는 제모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 겨털 노출은 당시를 제대로 고증한 것입니다. 탕웨이가 영화 촬영을 위해 몇 달 동안 겨드랑이 털을 길렀다는 이야기와 모조 털을 붙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엇갈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영화를 꼼꼼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이안 감독의 완벽주의 때문에 영화에서 10여 분간 묘사되는 배드신은 실제로는 3일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인 정핑루의 이야기를 쓴 장하이링의 소설 새끼가 원작으로 운역될 새끼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중국의 여성 스파이 정핑루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작자 장혜령의 첫 남편이었던 호란성은 왕징웨이 정권에서 부역을 한 친일파로 둘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호란성 때문에 장혜령도 많은 욕을 먹고 한간으로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장혜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지만 이 소설을 자기 변호를 위해 썼다는 말도 있으며 이안은 영화에서 묘사된 왕치아즈의 캐릭터의 장혜령의 이미지를 많이 투영했다고 합니다. 그럼 새끼의 감독과 주인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타이완에서 태어난 이안 감독은 1975년에 국제타이완 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주해 1978년 일리노이 대학, 뉴욕대학에서 연극영화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3년 딥메이크로 타이완 골든 하베스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뉴욕대 재학 시절 만든 45분짜리 영화 파이나인으로 뉴욕대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을 탄 경력이 있습니다. 1992년 제작한 첫 번째 장편 영화 푸싱 핸즈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타이완 골든 호스 어워즈에서 3부문을 수상했습니다. 1993년작 결혼 피로연이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해 비평가들의 격찬과 박스오피스의 성공을 동시에 획득했는데 1993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어 음식남녀가 1994년 칸느 영화제 감독 주간의 개막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내셔널 보드 오브 리뷰에서 최우수 외국어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95년엔 엠마 톤슨, 휴 그랜트,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센스 앤 센서빌러티를 감독해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골든글로브 각본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결혼 피로연, 음식남녀, 센스 앤 센서빌러티 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 비평과 흥행 양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감독으로 오후삼과 함께 헐리우드에서 성공적인 입지를 굳힌 몇 안 되는 아시아 감독입니다. 이모청 역의 양조위는 1962년 홍콩 출생으로 1982년 배우양 성악교를 졸업한 후 녹정기, 대우나 의천도룡기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1983년 매연방과 공연한 청춘차관으로 영화계에 데뷔하였으며 금상장과 금마장 등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관금붕 감독의 지하정을 통해 주목을 받았고
준경삼님과 해피투게더로 홍콩 금장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으며 해피투게더와 상하이의 꽃들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동료 연예인 유가령과 오랜 연인 사이로 유명한데 그들은 1989년부터 무려 19년 동안 연애했으며 두 사람의 연애사를 나열하면 영화 뺨칠 정도로 드라마틱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1990년 유가령이 조폭들에게 납치되는 순환을 겪고 충격으로 유가령은 결별하려고 했지만 양조위는 12년간 유가령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유가령의 납치 당시 강제로 찍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등 다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양조위는 그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일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2008년에 결혼해 사랑의 결실을 맺었는데 결혼식은 부탄 국왕의 초대를 받아 부탄에서 올렸고 2018년에 유가령은 납치 사건의 범인들을 모두 용서했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불화설, 유가령 바람설, 고부 갈등설 등이 계속 흘러나왔지만 찌라시일 뿐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로 유명합니다. 왕치아즈 여계탕웨이는 1979년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태어났으며 국적은 홍콩인데 한국 김태용 감독과 결혼한 후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00년 중앙이극학원에 입학해 2004년 졸업한 후 중국에서 데뷔하여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2007년 이안 감독의 새끼에서 주인공 왕치아즈 역으로 일약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새끼에서 단아하면서도 묘하게 고혹적인 이미지를 펼치며 훌륭하게 연기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높은 수위의 배드신과 눈빛 연기가 큰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의 겨털 노출과 근래 정부인 왕징웨이 정부 인사와 갖는 사랑의 감정 등으로 중국 내에서의 활동이 제한받자 이후 약 1억 8천만 원의 돈을 갖고 영국에서 살게 됩니다. 길거리 모델과 초상화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공부도 했다는데 그 후 홍콩 시민권을 취득하고 주로 홍콩에서 활동해 로맨틱 코미디인 크로싱 헤네시에 출연합니다. 그 후 한국 영화 관계자들과 인연이 닿으면서 2011년 김태용 감독의 만추의 현빈과 함께 출연하는데 현빈과 연문설이 돌았지만 실제 연문 대상은 김태용 감독이었습니다. 만추의 흥행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때부터 중국 활동 정지가 풀리면서 중국에서 톱스타로 발돋움하는데 이안 감독은 만추의 출연에 대해 한국 관계자와 팬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절인 연애 대성공으로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톱 배우의 자리를 굳혔고 2019년 드라마 대명풍화로 10여 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했습니다. 2020년 5월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에 출연해 2022년 제75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어 감독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 오랜만에 칸의 레드카펫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화권 배우 가운데 한국 매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김태용 감독과 결혼하면서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더 늘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기를 가진 톱스타입니다. 당신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에서 느끼는 따뜻함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러셀 모리슨 사랑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